그럼 안 되잖아. 자, 시작합시다. 완전 나쁜 애였네. 10%를 까먹어.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다시 개념편하고 유형편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숙제 지금 쭉 해보고 있잖아. 네. 예전에는 개념편 따로 하고 유형편 따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갔잖아. 근데 개념편에 유형편 섞어서 조금씩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아니요. 어떤 게 더 나아? 하나씩 하는 게 나아? 네. 그래, 알았어.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자. 그래서 공식이 하나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이제 가면 수업 시간이 지금 매일 와서 1시간씩 하잖아. 네. 아마 변동되지 않을까 싶어. 그 시간에는. 일주일에 3번 들어오는 걸로 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수업으로. 그러면 그때는 개념편하고 유형편하고 같이 숙제가 나갈 거야. 예. 알겠지? 지금 일단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와서 개념편하고 유형편씩 나눠서 숙제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내일 우리 시험 봅니다. 시험 단원은 1부터 3단원 전체. 예. 4단원 끝나고 볼까? 예. 그다음 세 안 돼, 날. 안 돼. 우리가 너무 많지. 그냥 내일까지 안 돼, 그냥 안 돼. 개념 나가자. 아니, 시끄러워. 승희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으니까 3단원까지 시험을 보고 가자. 승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아미네이 보고서 놀렸다고. 안 들려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이거 좀 자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80 일단 7쪽까지 한번 해보자. 84에서 87까지. 87이요? 88이요? 아, 뭐 하는 거야?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고. 아니 그런 게 들었어요 진짜로. 이젠 한국말도 못 알아듣냐? A, B를 모르는 건 그렇다 쳐. 아니 안다니까 그냥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자, 84에서 87까지를 일단 예정을 하고 있고요. 수업 끝날 때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지금 고치는 거 아직 남으신 분들 있죠? 계속 일찍 와서 채점 한 번씩 받아. 그래서 다 끝날 때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시원아 하나 남았지? 응, 좋아, 잘하고 있어.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등식이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 있죠? 네. 책에 없는 내용들까지 선생님 얘기를 할 거야. 예. 책에 없는 내용들까지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요거는 노트 정리 좀 깔끔하게 좀 해놔.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내용들이야.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노트 정리 해놔. 생각 없는 애 노트 정리 해놓으라고. 너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등식이라고 부르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등식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호라고 부르는 애를 포함한 식입니다. 등호를 포함한 식.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등호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알아볼라? 알아요.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네. 어떻게 생긴 애야? 짝대기, 짝대기. 그래,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 애지? 맞죠? 그럼 분명히 이 등호를 포함한 식으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본다라면 이쪽에 식이 뭔가가 나올 거야. 맞지? 걔는 이제 이거를 식 1번이라고 생각하자. 등호를 쓰고 식 2번이 있다. 이런 식의 형태로 써지게 될 거란 말이지. 확인됩니까? 이때 이 등호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왼쪽에 있는 애들 있죠? 이것들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좌변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반대편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우변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졌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좌변 있죠, 좌변. 좌변과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이 보이죠? 우변의 식이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다. 확인됩니까? 즉,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기 때문에 등호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지가 않잖아? 그 상태에서 등호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같다라는 의미를 지금부터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말 뭐냐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등호가 성립한다. 확인되니? 그리고 또 다른 말로써 우리는 뭐라고 쓰게 되냐면 여기 보이는 식이 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건 지금부터 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되니?
그러면 이 참이랑 반대되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거짓이야. 즉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렇게 예를 드는 거야. 안 믿어본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맞는 말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 참이라고 얘기를 하고 틀린 말이면 뭐라고 얘기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의미는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성립하지 않는다라면 거짓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함된 이 등식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구분을 합니다. 자, 등식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좌변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같다라고 돼 있는 게 등호가 포함된 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랬을 때 이 등식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단원 자체가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야.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얘를 그냥 거의 다루질 않고 넘어가. 그게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냐? 항상. 항상의 항이야. 항상 등자는 등호라고 써져 있는 애입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렇게 우리는 써져 있는 말을 줄여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정확한 항등식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지수라고 부르는 숫자가 등장을 할 거야. 미지수. 무슨 뜻일까? 그렇지. 모르는 수. 우리가 모르는 수를 보통 뭘로 표현하지? 알파벳. 그렇지. 문자로 표현하잖아. 맞지? 즉 다시 말하면 미지수 문자랑 같은 거야. 즉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상관없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확인됩니까? 이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항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등식이라는 단어 이렇게 세 개의 말을 뽑아서 항등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왕 기억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위에 적어놓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요 내용 말고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확인되셨죠? 자, 요걸로 기억하는 거야. 자, 항등식,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거기서 항자와 등식이라는 단어를 뽑아서 항등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방정식은 단어의 뜻에서 따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방정식은 뭐라고 보면 될까? 그렇지. 가끔 성립하는 애를 방정식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걸 가끔이라고 얘기하기엔 또 뭔가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준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지수라고 부르는 녀석의 값이 뭐냐에 따라 값에 따라서 참, 즉 성립이 되기도 하고 거짓, 성립이 되지 않는 등식 자체를 우리가 바로 방정식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미지수가 분명히 등장을 할 거잖아. 항등식은 미지수에다가 아무 숫자나 써도 무조건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형태. 방정식은 미지수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1을 쓰면 성립이 되는데 2를 쓰면 성립이 안 되고 3을 쓰면 성립이 안 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방정식이라는 거야. 확인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니? 감은 잡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항등식이라는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 거야. 자, 여기 보이는 이제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항등식이라는 녀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미지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식을 막 계산을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예를 들어보자.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왔어. 네. 그럼 2를 대입했을 때도 얼마가 나와야 돼? 1. 1이 나와야 돼. 3을 대입했을 때도 1. 1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이랑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이 똑같잖아?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면 미지수에다가 뭘 대입하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똑같은 계산을 하게 될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형태는 항상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같은 모양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확인돼요? 뭔가 조금 비슷하지? 등식. 뭐라고 불렀지?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여기서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어? 똑같은 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둘이 뭔가 비슷한 것 같지? 근데 둘은 완전히 다른 거야. 확인됐니? 어떤 식의 의미로 다른 거냐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써놓은 건데 이 내용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2x 플러스 4라고 좌변을 적었어. 그럼 우변도 뭐가 돼야 돼? 2x 플러스. 똑같이 2x 플러스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니? 이렇게 써진 게 바로 항등식. 이게 바로 항등식이야. 확인됐니? 근데 내가 만약에 좌변에다가 2x 플러스 4를 쓰고 우변에다가 7을 썼어. 둘이 같대. 확인됐니? 이렇게 써놓잖아? 그럼 이건 등식이야. 그냥 등식. 등호를 사용해서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확인됐니? 근데 얘랑 얘랑 같아지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x가 무언가 숫자가 나와줘야 되겠지? x가 만약에 1 대입해봐. 계산하면 얼마지? 5지. 그럼 5는 7이랑 같지? 말이 돼? 등호가 성립 안 되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2 대입해봐. 7이 되지. 우변도 7이니까 같지? 등호가 성립하지? 즉 미지수의 x가 뭐냐에 따라서 아까는 거짓이 됐다가 1일 때는 거짓이 됐다가 2일 때는 참이 돼버리지?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결국에는 위에 있는 식도 등호를 사용했지? 밑에 있는 식도 결국엔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했지? 그러니까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는 내용을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즉 지금처럼 그냥 같다라는 부분을 얘기만 하고 있다라면 등식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대신 차이점은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다가 뭘 대입하든 똑같으니까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으면 되는 거고. 맞지?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달라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돼요? 그럼 자, 이거를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도 항등식이랑 구분 못해서 또 헷갈릴 거야. 그러지 않겠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줄게. 뭐라고 쓰냐면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등호를 포함한 식이다라고만 그냥 기억을 해놔. 등호를 포함한 식이다. 즉 등호를 쓰기만 하면 무조건 뭐라고? 등식이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놔. 등호를 쓰기만 하면 된다. 확인됐지? 자, 그러면 또 여기서도 예를 한번 들어보자. 지금부터 등식인지 아닌지 한번 불러보는 거야. 3x-4라고 썼어. 등식이야, 아니야? 그래,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등식이 아니게 되겠지? 그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썼어. 2x-5는 2x-5다. 등식이 아니야? 그렇지. 등호가 써져 있으니까 등식이 맞겠지? 그럼 자, 이번엔 이렇게 썼어. 3x-4는 7이 아니다라고 썼어. 등식이 아니야? 이거는 등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등식은 아니야. 따지고 보면 등호가 아니니까. 등호가 아닌 거라고 해서 기호를 바꿨으니까. 근데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어쨌든 등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 그래서 얘는 조금 애매해. 등식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안 부를 때도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게 돼. 그냥 요렇게까지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등식이 아니야? 그렇지. 등식이 맞겠죠.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등식을 썼을 때 위에 있는 거는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요거 항등식이 되겠지. 어떻게 구분했어? 좌변에 나와 있는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맞죠? 그럼 밑에 거는 방정식이겠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다르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2x 플러스 4가 2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한 거래. 자, 등식이 아니야? 등식은 맞지. 등호가 써져 있으니까. 그럼 자,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방정식, 항등식. 좌변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같은지 안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같아, 달라? 이거 같아. 왜? 분배 법칙으로 분배할 수 있잖아. 확인돼요? 분배하면 뭐가 돼? 어때? 똑같아졌지? 그러니까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지. 얼핏 보면은 마지막에 써주는 네 번째 식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 근데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하고 났더니 같은 식이 돼버렸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는 이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좌변과 우변의 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전부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비교하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을 정리한 후에 비교를 통해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해 봐라. 확인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니다,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비교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다. 확인됐어요? 네. 자, 그럼 이 내용까지 딱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85쪽에 필수 문제 3번 보이죠? 3번을 볼 거야. 필수 문제 3번. 85쪽에 필수 문제 3번.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항등식이 뭔지 골라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됩니까? 자, 기억 보자. 0 곱하기 x는 0이야. 일단 등호가 포함돼 있지? 등식이지? 일단 등식이 돼야만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 결정이 되는 거잖아. 맞지? 일단 등식인 걸 확인을 했어. 자, 그럼 우리 기왕 하는 거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기억부터 지역까지 보이죠? 등식이 아닌 거를 먼저 없애버리자. 등식이 아닌 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맞지? 자, 등호가 포함 안 된 식 있어 없어? 없지? 다 등식 맞지? 그럼 분명히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으로 구분이 될 거란 얘기지? 자, 그럼 기억부터 볼 거야. 기억.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기억은 좌변이 0 곱하기 x고 우변이 0이지? 그럼 0 곱하기 x는 0은 분명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을 다 하면 0 곱하기 x는 얼마야? 0. 그러니까 0은 0이 돼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 동그라미. 자, 니은 x 곱하기 5가 5x랑 똑같대.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지? 좌변과 우변이 똑같잖아. 맞지? 자, 디귿 3-x랑 x-3이래. 둘이 같아? 빼는 게 달라지면 당연히 숫자는 달라지겠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럼 디귿은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거기 디귿 옆에다가 써놔. 방이라고. 항등식은 우리가 동그라미 칠 거니까 나머지는 방이라고 쓰자. 자, 그러면 리을은 2x는 4랑 똑같대.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그렇지, 방정식. 자, 미음 4x는 4 플러스 x래. 같은 거 맞지? 아니요. 그렇지, 다르지? 앞에는 4 곱하기 x고 뒤에는 4 플러스 x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도 방정식. 자, 비읍 x 플러스 2x가 3x랑 똑같대.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그렇지, x에다 2x 더하면 3x 되는 거 맞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항등식이 되니까 동그라미. 자, 시옷 5가 x 플러스 7이랑 똑같대.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그렇지, 방정식. 자, 이응 2와 x 플러스 3의 곱이 2x 플러스 6이랑 똑같대.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그렇지, 전개하면 2x 플러스 6이 좌변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등식이 맞겠죠? 맞아요? 자, 지읒 여러분들이 판단해봐. 항등식과 방정식. 잠시만요. 잠시 지났는데. 좀만 더 기다리세요. 싫은데? 네가 기다리면 내가 기다려야 되냐?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자,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방정식. 계산 다 하면 좌변은 7x-7, 우변도 7x-7 나오지? 그래서 얘도 항등식. 그렇게 찾는 거야. 확인됐니? 예.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바로 밑에 보잖아? 밑줄 하나 쳐놓을 거야.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밑줄 쳤습니까? 아니요. 무슨 뜻이야? 항등식이요. 그렇지, 여기 있잖아.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성립이라는 단어는 참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들이 항등식을 골라라 라고 주는 문제가 거의 없어. 지금처럼 얘기할 거야.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 긴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리면 돼?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 자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하고 하던 얘기 계속 이어서 가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등호를 포함한 등식 자체를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한다 그랬지? 그러면 등식을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를 막 적어놨었잖아. 맞지?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눈을 반쯤 감고 조는 게 아니라 그랬어? 저 게임하느라 못거 아니고? 너나 잘하세요. 저 게임하느라 잠을 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등식이라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읽고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 앞으로 다다음 시간 정도 가잖아? 그러면 등식을 이 방정식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줘야 된단 말이야. 문제를 읽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 연습으로 필수 문제 1번을 보면서 갈 겁니다. 자, 어떤 수의 5배에서 6을 뺀 값은 12이다라고 나와 있죠. 보입니까? 이걸 우리가 식으로 만들 거야. 그럼 자, 첫 번째. 어떤 수 x에다가 뭐 했어? 5배를 했지? 그럼 x 곱하기 5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6을 빼래. 그럼 빼기 6을 한 게 얼마야? 그래,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정답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리해서 식을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정리할 거야? 곱하기 기호 생략해야 되지? 그럼 x5라고 쓰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어떻게 써야 돼? 5x-6이 12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정답을 찾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자, 그럼 두 번째도 가보자. 두 번째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20이지? 정사각형은 변이 몇 개? 4개. 그럼 x가 4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x야? 4x. 그래, 4x가 20. 이렇게 그냥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세 번째. 한 자루에 700원 하는 연필을 x자로 샀어. 그럼 금액 얼마 내야 돼? 700x. 그렇지. 700x. 어이, 똑똑하다. 자, 그 다음에 800원인 지우개 5개 샀어. 금액 얼마 내야 돼? 4,000원. 그래, 4,000원. 그럼 이거를 합친 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 7,000원. 그래, 이렇게 그냥 식이 써지는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만드는 거야. 마치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네모 가지고 식 만들던 거 기억나지? 그거 하는 거야,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가보자. 네 번째. 한 명의 입장료가 X1인 미술관에서 학생 3명이 입장했지? 그럼 입장료가 몇 X야? 그래, 3X1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입장한 금액이 얼마래? 그래, 3,000. 이렇게까지 풀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어떻게 식 만드는지 알겠지? 예. 안 어렵지? 예. 믿어도 돼? 예. 왜요?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아줄래? 생각하고 대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식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방정식 얘기해보자. 자, 방정식. 이 방정식이라는 거에서 지금부터 선생님 몇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될 거거든? 방정식을 푸는 법은 오늘 안 할 거야. 그냥 방정식이 뭔지에 대한 얘기만 할 건데 잘 기억해놔야 돼. 진짜 중요해. 다음 시간에 딱 뭐였지?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고 잠시만요. 생각 중이에요. 생각 없는 애가 생각 중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혼낼 거야. 잘 기억해놔. 안 돼요. 자, 알았어. 그럼 누군가 대답을 못하면 송우진이 남는 걸로. 방정식 다시 한번 보면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결정되는 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식 자체를 써본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방정식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한 거야? 무조건 미지수가 존재를 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한 거야? 등호가 필요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방정식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럼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3x 플러스 4라고만 딱 써놨어. 방정식일까 아닐까? 일단 등호가 없으니까 등식 자체가 안 되겠지? 그래서 방정식이 아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이거야. 0 곱하기 x 플러스 5가 5야. 이렇게 써놨어. 그럼 등호가 있네. 맞지? 근데 미지수가 있어 없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0 곱하기 x잖아. 그럼 사라져 안 사라져? 0 곱하기 x는 그냥 없애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 역시 방정식이라고 보면 안 되겠지. 근데 오히려 좌변과 우변이 같잖아. 항상 같지? 이런 애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방정식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방정식이 되려면 미지수가 있어야 되지? 다시 말하면 미지수랑 곱해지는 수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숫자가 하나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더해지는 숫자는 뭐 상관없잖아. 미지수만 있고 뭐 6 이런 식으로 써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즉 미지수가 존재한다라는 이 얘기 자체를 그냥 미지수가 무조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미지수 앞에 있는 숫자 개수라고 불렀죠. 미지수와 곱해진 숫자 앞에 있는 숫자 개수라고 불렀지. 그 개수가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방정식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3x에서 플러스 4를 계산한 게 10이라고 써놨어. 자, 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미지수 x랑 곱해지는 숫자, 즉 개수도 0이 아니니까 미지수 살아있지? 그러면 방정식이 맞겠지? 이 상태에서 우리는 x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해 볼 거야. 그러면 1 대입하면 좌변 계산하니까 얼마 돼? 그럼 7이랑 10이랑 같아? 등호가 성립 안 되겠지? 그러면 거짓이란 얘기가 되니까 1은 아니란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 2를 대입했더니 얼마 됐어? 10이 되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 달라? 같지? 등호가 성립하지?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식 자체에서 등호가 성립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참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 x의 값을 2가 됩니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지? 확인됩니까? 하나씩 숫자를 대입해봄으로써 찾아냈잖아. 이렇게 찾아낸 이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방정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해. 뭐라고? 해. 해. 애가 아니라 해.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근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값이라고도 부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요 정도까지만. 여기서도 특히나 원이랑 값 있죠? 이거는 지금은 거의 사용 안 해. 해 아니면 근으로 사용을 해. 확인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해랑 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기억해놔. 무슨 뜻이라고?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을 바로 우리는 방정식의 해 혹은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네. 다시 뭐라고?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그렇지. 오, 역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잘하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는 과정.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 이 내용을 지금부터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봤을 때도 항등식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었잖아. 막 길게 막 풀어서 썼잖아.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해를 구하여라 이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는 미지수 x값 찾으라는 얘기구나. 참이 되게 만드는 x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 다다음 시간에 할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오늘은 그냥 방정식이 뭔지 정도까지만 확인을 할 거야. 방정식의 해가 뭔지까지만.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필수문제 2번을 볼 거야. 방정식의 해가 x는 3인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돼?
나와 있는 보기 1, 2, 3, 4, 5번에 x자리에 3을 직접 대입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1번 3 대입해봐. 좌변 얼마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럼 우변이랑 다르지? 그러니까 해가 되면 해가 3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2번 3 대입하면 좌변 얼마야? 마이너스 12 그러면 또 우변이랑 다르지? 그러니까 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에 x에 3 대입하면 좌변 얼마야? 1. 그러면 또 9랑 다르지? 그러면 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없다. 자, 그러면 4번에 대입할 거야. 예 x에 3 대입하면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 되지? 3 빼기 2 얼마지? 뭐라고요? 3 빼기 2 먼저 해야 되잖아. 1 1 거기다 4 곱하자.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우변 4랑 똑같지? 그러면 얘는 등호가 성립하지? 참이 됐지? 그럼 방정식의 해가 맞지? 미쳤나 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 그래, 그렇게 찾는 거야.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네 나 믿어도 돼? 네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방정식과 항등식까지 우리는 알아봤어. 지금 얘기한 내용들 안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어? 아니면 궁금한 내용 있어?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어? 빨리 얘기해. 있으면 여기서 진도 멈추고 없으면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머릿속으로 팽팽 돌리면서 또 억지로 할 말을 만들어내겠지? 너요. 얘는 생각이 없으니까 너가 하겠지. 자, 마지막 얘기 이거까지 합시다. 왜요? 등식의 성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호가 포함된 식을 등식이라고 불렀었지? 네. 이 등식엔 재미난 성질이 있어. 우와 재밌어요 재미난 성질이 있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되게 헷갈리고 어려웠던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6학년 1, 2학기 문제 풀면서 네모가 포함된 식들만 풀었었잖아. 네. 그거 풀면서 내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이거였거든.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한 상태로 문제를 풀려니까 여러분들의 지능지수를 믿는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걸 믿지 않아도 돼. 요거를 배우고 나면 누구나 이제는 네모가 포함된 식을 쉽게 풀 수 있다. 물론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생각 없이 풀어도 돼. 널리 한방 못 이기겠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등호가 포함된 식은 총 4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4가지 성질을 줄여서 우리는 3가지만 기억을 할 거야. 예 확인됐지? 자, 첫 번째 성질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3가지 성질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네. 첫 번째 성질은 A랑 B가 같다 예. 라면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C도 같다야. 예. 자,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하나 더 나오는 게 A랑 B가 같다라면 A-C가 B-C랑 같다라는 얘기야. 이걸 한국말로 풀면 이렇게 얘기를 해. 일단 A랑 B랑 같다라는 등호가 포함된 식이지? 네. 등식에서 자, 좌변이 A고 우변이 B지? 근데 좌변, 우변을 따로따로 부르면 귀찮으니까 좌우를 합쳐서 양변이라고 부릅니다. 즉, 양변에 위에 있는 식에서는 뭐 했어? 좌변에 원래 있던 A에다 C를 더했지? 우변도 C를 더했지? 똑같은 C를 더한 거야. 밑에서는 C를 뺐고 C를 뺐지? 똑같은 C를 뺄 거야. 그러니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실제로 한번 해보자.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 x는 3이라고 써놨어. 예 등식이야? 아니야? 등식이에요 등식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x는 지금부터 뭐라고 생각하면 돼? 3 3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상태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좌변과 우변에 나와 있는 식 보이지? 여기다가 숫자 하나 더 해볼 거야. 얼마 더 할까? 2호. 2를 더 할까? 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바뀌어? x 플러스 2가 되겠지? 우변은 뭐가 돼? 3 플러스 2니까 5가 되겠지? 자, 이 상태가 됐어.
아까 우리는 x가 얼마라고 생각했지? 쌍.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해봐. 쌍. 그럼 3 더하기 2는 얼마야? 5지. 같네. 확인됩니까? 네. 즉 원래 등호가 포함되어 있던 등식에서 똑같은 숫자를 더해줘서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확인돼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를 빼볼 거야. 얼마 빼볼까? 2요. 그래? 그러면 x에서 2를 빼면 되지. 네. 3에서 2를 뺀 거지. 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x가 아까 얼마였지? 3. 3이었지. 3에서 2 빼면 얼마야? 1. 1. 3에서 2 빼면 1. 여전히 등호가 똑같다. 성립하지. 예. 여전히 참이 되지. 다시 말하면 양변에 같은 수 2를 빼도 등호는 성립한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이용하면 지금까지 계산하기 힘들었던 내용들 막 x에다가 플러스 2분의 3을 계산한 게 뭐 4분의 7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막 누구에서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막 헷갈렸단 말이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우리는 x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누구만 없애면 돼? 2분의 3만 없애면 되는 거지. 네. 그럼 x는 뭐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양변에 이제 뭐 하면 돼? 2분의 3을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2분의 3과 빼기 2분의 3이 없어지겠지? 좌변에 누구만 남아? x는 4분의 7에서 2분의 3을 뺀 거야. 이렇게 산수하면 됩니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즉 복잡한 식을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네모 가지고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내용이야. 확인되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야. 자, 무슨 얘기 할 거냐? 똑같이 써볼게. A랑 B랑 같다라면 이번엔 A에다가 C를 곱한 거랑 B에다가 C를 곱한 게 같아. 단 아니다. 쓰지 말자.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럼 얘는 또 뭐냐면 등식에서 양변에 이번에는 뭐 한 거지? 같은 수를? 그렇지.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 자체는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 볼 거야. x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4x가 이렇게 써보자. 4분의 1 x가 10이야. x가 얼마인지 찾고 싶어. 예. 그러면 여기 4분의 1 곱하기 원래 x였지? 4분의 1이 곱해지는 게 없어지면 되지?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x 구하려면. 10 나누기 10 나누기 4분의 1. 4분의 1.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4분의 1 나누기 10을 하고 있고 막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막 헷갈릴 때도 있고 막 하지? 지금부터는 그냥 요거만 없애고 싶어. 약분해서 없앨 거야. 누구 곱하면 약분돼? 4 곱하면 약분이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여기만 4 곱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그냥 4를 곱해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약분 쓱쓱 하고 났더니 뭐가 남아? x가 남았지? 그러면 x가 10 곱하기 4 얼마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계산을 해나가게 된다는 얘기다.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뭐라고 써볼 거냐면 내가 이번에는 7은 5라고 썼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요. 분명히 등호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지?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0을 하고 곱하기 0을 해봐. 똑같다. 그럼 둘 다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같아지는 걸로 바뀌지? 다시 말하면 원래 있었던 식에서 둘이 다르지만 0을 곱하는 순간 어떻게 돼? 같아지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원래 있던 게 0 곱하기 7이고 5 곱하기 0이야. 같겠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0을 없애고 0을 없애면 같아져 안 같아져? 달라지지?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식에서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C랑 같은 상태라면 A는 B다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싶어. 항상 성립이 되려면 C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양변에 아무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는 게 맞거든? 근데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바꿔놓는다라면 C가 0인 상태에서는 둘이 안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천천히 한번 익혀가자. 일단은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집중해라. 필기할 때는 요거까지 필기해놓대.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두 번째 곱하기 하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힘든 거 세 번째.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많이 편할 거야. 내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네모 뭐 10 나누기 5는 2야. 그러니까 5 어떻게 구할 거야?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맨날 나눗셈 할 때 그거 누구 나누기 누구 잘 못해가지고 맨날 선생님이 그거 갖고 얘 들어줬잖아.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하게 될 거니까 잘 봐. 뭐냐면 A랑 B랑 같다라면 A 나누기 C는 마찬가지로 B 나누기 C랑 같아. 근데 물론 이때 C 나눌 거지. C가 0으로 나누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C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즉 무슨 얘기냐?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줄게. 자, 여기를 싹 지우고 이제부터 잘 봐. (3x가 7이야) x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쪽 좌변을 보잖아. 3 곱하기 x는 7이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거지? 우리 누가 없애야 돼? 3. 곱하기 3을 없애야 되지? 그러면 양변을 뭐 하면 될까? 3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맞습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곱하기 3한 거랑 나누기 3한 게 서로 없어지겠지? 그래서 바로 그냥 x가 뭐가 되는 거야? 7 나누기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이해돼요? 그럼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볼게. 뭐라고 쓸 걸까? x 나누기 5가 10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나는 x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네모가 얼마인지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에는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지. 나누기 5랑 곱하기 5가 만나면 서로 없어지는 거잖아. 더하기 5랑 빼기 5가 만나면 서로 소거되는 거잖아. 계산 하나만 하. 마찬가지잖아. 나누기 5 곱하기 5. 확인돼요? 헷갈리니? 아니요. 별거 아니지? 그럼 결국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아? x가 50이다. 이렇게 그냥 계산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등식의 성질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산을 해나갈 거라는 얘기야. 이런 단순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니겠지. 좀 더 복잡한 계산도 등장하게 될 거거든. 이런 식의 얘기들. 3x 플러스 7이 14야. 나보고 이거 계산하래. 그래서 x를 찾으래. 어떻게 할까?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여기서 뭐만 남기면 돼? x가 뭔지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선 일단 누구를 먼저 없애줘야 될까? 3. 곱하기 3을 먼저 없애? 지금 이거는 x에다 곱해진 거고 이 결과물에다가 7을 더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래대로라면 계산을 했던 순서 있지? 그걸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야. 즉 우리는 처음에 이 계산을 먼저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마지막에 계산한 애를 먼저 없애주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누구 먼저 없애야 돼? 7을 먼저 없애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7을 빼. 즉 마이너스 7을 더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3x만 남을 거고 14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뭐야? 7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됐지?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야? 3을 없앨 자리가 됐지? 뭐 하면 될까? 나누기 3. 나누기 3. 혹은 곱하기 3분의 1을 해도 돼, 안 돼? 되지? 3분의 1을 곱해버려. 그러면 x만 남겠지? 그럼 뭐야? 7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3분의 7이에요. 이렇게 찾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등식의 성질, 뭘 어떻게 계산할 건지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들,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 오늘은. 확인되셨나요? 믿어도 되니? 자, 그럼 바로 한 문제 보고서 가보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A랑 B랑 같아.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라고 시켰어.
1번 봐. 원래 있던 A, B에서 뭐 한 거야? 빼기요. 양변에 5를 똑같이 뺐지? 그럼 등호 성립해 안 해? 해. 자, 2번 봐. 2번은 뭐야? 2에다가 한 좌변에는 A를 더했고 우변은 B를 뺐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은 뭐 한 거니? 곱하기. 3을 곱했지?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했지? 그러면 여전히 같은 거 맞지? 오케이. 4번은 어떻게 했어? A는 2분의 1을 곱한 거지? B는 4분의 1을 곱한 거지? 다른 숫자를 곱하면 값은 당연히 달라지니까 4번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그럼 필수 문제 5번. 3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 우리 거꾸로 계산하면 하나씩 없애는 거야. 맞지? 양변에서 누구를 빼야 될까? 일단 누구를 없애야 돼? 플러스 7을 없애려면 양변에서 7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3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9. 맞아요? 마이너스 2에서 7을 뺐으니까. 그러면 다시 양변을 누구로 나눠야 돼? 이번엔 누구 없애줄 차례야? 그래, 3으로 없애려면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x가 얼마가 됩니까? 얼마 되냐고. 마이너스 9를 3으로 나누면 얼마냐고. 그래, 마이너스 3. 그 얘기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식 하나 써놨던 거 예제 들었던 거 있지? 계산을 막 해서 x를 찾았어. 그러면 이 x가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좌변과 우변의 식이면 다르지? 방정식이지? 방정식의 x값이잖아. 3분의 7을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 확인됩니까? 그럼 이 과정 자체가 뭐야? 방정식을 푼게 되겠지. 와우. 확인됩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5-1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시오 했지? 여러분들 지금처럼 어떻게 계산할 건지 하나씩 쓰면서 x값 찾으면 되겠지? 이번에 5-1번 문제 풀 때 요 순서 맞춰서 풀어갖고 와. 뭐부터 계산할 건지 하나씩 적으면서. 알겠지? 알아볼 수 있게 적어. 지우개로 빡빡 지우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갖고 오는 것까지 확인할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오늘 숙제 다시 체크. 84쪽에 시작을 해서요. 87쪽까지가 숙제입니다. 확인되셨죠? 믿어도 되니?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